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지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직원들은 다 퇴근을 했고 혼자 좀 남아서 오늘 동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오늘 내일 아침에 태풍이 온다고 한국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TV가 아니고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좀 켜놓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전 국민이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잼버리고 뭐고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태풍까지 와가지고 참 국민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질러 놓은 만큼 결과는 있겠죠. 요즘 나트랑은 엄청 덥습니다. 더운데도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온 시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죠. 여기 사는 저로서는 좋은 현상이고 한국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여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경기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명 이야기 나트랑 30편 많이 찍었네요. 벌써 나트랑에서 치명의 성지 나트랑. 제가 이 나트랑하고 발음을 하는데 지금 좀 어려워요. 나트랑이라는 발음하기가. 냐짱 그러면 제 입에는 훨씬 더 익어서 찰싹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하나요. 그런데 나트랑 그러면 좀 발음이 냐짱 그러면 아주 편한데 냐짱에서 좋은 치명을 만나는 법. 이제 요즘에 이제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나트랑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그걸 조금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바다가 너무 깨끗하죠. 바다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또 빈펄 그룹에서 만든 큰 리조트 놀이 시설이 하나 있고 섬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너무나 깨끗하고 또 이 조그만 도시에 골프장이 3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조용히 놀기에는 참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죠. 이 나짱이 바로 베트남에서 치명의 성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내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죠? 시내 한복판의 중심에 치명탑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도시를 방문하셨으면 치명 관련된 제품도 한두 가지 정도는 구입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용을 해도 되고 누구를 선물을 줘도 되고 또 치명 자체가 워낙 귀한 거고 사람에게 이로운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아셔가지고 치명 관련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하시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이걸 오늘 30편 치명 이야기 30편에 이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치명의 성지 나짱에서 좋은 치명을 만나는 법.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치명 그러면 대부분이 선향, 줄 선자를 쓴 선향이죠. 치명 선향. 이렇게 젓가락같이 생기는 그 선향으로 주로 이제 사찰 같은 데서 향을 많이 피우고 요즘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 해가지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좋은 향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선향을 고르는 법.
요게 이제 가장 대중적이죠. 상당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낮장에 이렇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시든 아니면 어떤 패키지 투어로 해서 오시든 아마 거의 다 그 야시장, 나이트 마켓을 갈 겁니다. 아마 거의 100% 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 가면은 이제 한두 개 정도 그 치명 가게가 있어요. 뭐 조그만한데 밤에 와면 조그만 가게인데, 그 중에 이제 거기에서 치명 그 선양도 좀 팔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고를 때 어떻게 내가 상대한테 당하지 않고 고를 수 있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치명 선양은 보통 박스 형태, 포장 형태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원통, 플라스틱 통, 주로 플라스틱 통이나 지관이라고 그러죠. 종이통에, 조그만 종이통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이렇게 선양이 쭉 들어있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통 종이 박스죠. 네, 종이로, 종이 박스, 종이. 약간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나무죠. 나무 박스로 보통 이렇게 위에 이렇게 격자무늬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뚜껑을 열거나 이렇게 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베트남에서 현재 팔고 있는 치명 선양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몇 번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도 정확히 몇 편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돼서 보통 이제 상점에서들 팔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표입니다, 상표. 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치명 선양들은 상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표가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나요? 그 가격이 어떻겠어요? 엄청 싸죠. 엄청 쌉니다. 뭐 한국 돈으로 치면 10,000원, 20,000원, 예, 이 정도 안에 뭐 한 5, 60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싼 게 뭐죠? 싼 게 비지떡. 요거는 이제 치명 선양 중에 최하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피웠을 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증할 수가 없죠. 이런 제품,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어떤 경우에라도 구매를 하지 마세요. 예, 요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이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 박스. 종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표는 없어요. 회사, 누가 만들었는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성분은 뭔지, 이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위에 치명, 보통 이제 한자로 쓰거나 베트남 말로 써져 있죠. 베트남 말로는 TRAMHUONG. 근데 이제 이게 베트남 말로 이렇게 해서 점흥. TR은 쌍지옷이기 때문에 점흥 이렇게 부릅니다. 점흥 이렇게 써져 있죠, 그냥. 근데 그 옆면이나 뭐 아랫면이나 윗면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품도 여기 아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제품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표가 없죠. 그냥 치명이라고가 써져 있어요. 이런 제품도 절대로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침양 농장에서 쓰지 못하는 최하급의 나무들을 버리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오일을 짜고 기름을 짜고 남고 버리는 물을 수거해다가 섞어서 분말을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 성냥들이에요. 태우면 안 됩니다. 목질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이런 걸 절대 사면 안 돼요. 근데 종이 박스로 예를 들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정확히 있다. 회사 이름, 그 다음에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글로 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글로 써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영어나 베트남 말로만 써져 있기 때문에 여행 오신 분들이 판단을 못하죠. 판단을. 그러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구글 구글이나 이제 해외에 살다 보면 네이버나 다음은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구글을 거의 100% 쓴다고 보죠. 왜 이제 구글에 보면 구글 렌즈라는 그게 있어요. 구글 번역하는 그게 카메라를 거기 상표에다가 딱 갖다 대면 그 화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회사 이름이 쭉 나오고 뭐 회사가 분길동 뭐 어디 회사가 어디에 있고 성분은 뭐다 이렇게 딱 정확히 있다. 여기에 써져 있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만든 정상적인 제품들입니다.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상표가 붙어 있는 제품을 저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예, 거의 못 봤어요. 특히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불량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거에 상표가 혹시 붙어 있으면 또 아까 같이 구글로 사진 탁 찍으면 번역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품도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베트남 침향이라고 갖고 와서 집에서 피운다든가 이러면 어떤 성분이 그 속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절대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침향을 사신다면. 여기 보면 이제 상표, 성분표, 성분이 뭐 들어있다. 특히 이 성분에서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글루, 접착제죠. 접착제. 자, 침향 분말이 이만큼 있어요. 침향 분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하죠? 선향을 만들기 위해 플러스 한국에서 뭐 향을 만들어 보신 분들 알겠죠? 여기 물이죠, 물. 이게 이제 침향 분말이고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죠, 물. 근데 나무 분말하고 물하고 섞으면 섞여질까요? 뭉쳐질까요? 안 뭉쳐집니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침향에는 뭐 어떤 그 접착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뭉쳐지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접착제를 뭘 사용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접착제가 무엇이라는 게 이 성분표에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겠죠. 여기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베트남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게 리시트리, L-I-T-S-E-A, 리시트리 블루. 리시트리가 있어요.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나는 큰 나무인데 그 분말을 내면은 색이 약간 황토색, 연한 황토색 색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분말을 여기에 같이 넣습니다. 이 리시트리 분말을 여기에 비율로 맞춰서 집어넣으면 뭉쳐집니다. 이렇게. 우리 수제비 반죽하듯이 이렇게 뭉쳐져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국수 뽑는 것 같이 생긴 기계에다 넣고 압력을 가하면 선양이 쭉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분표 중에서도 이 접착제를 무엇을 썼냐. 물론 과거에는 뭐 꿀도 쓰고 뭐 쌀가루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 리시트리 글루를 썼냐 안 썼냐 이걸 대부분 판단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접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품도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쌀도 예를 들어 풀을 쓰면 옛날에 뭐 집에 이렇게 창원지 바르고 할 때 다 쌀로 하거나 밀가루로 풀을 써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리시트리 분말로 이 선양을 만드는데 이 리시트리 글루를 썼다라는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구글을 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통에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치명이 얼마나 비싼데 이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5,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싸니까 싼 맛에 사죠. 네. 독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을. 그렇게 해서 이런 가격들은 안 되고 최소 한 50,000원 이상. 물론 이제 포장에 몇 개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50,000원에서 비싼 거는 100,000원짜리도 있어요. 어느 정도 치명은 가격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격만 비싸고 이런 상표와 성분표가 없으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표, 성분표, 가격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집안에서 좋은 향을 맡을 수 있고 또한 어떤 한국 돌아가서 뭐 절이나 사찰이나 어디 뭐 이런 데다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줬을 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선물하고 욕 얻어먹어요. 야, 그 냄새가 쾌쾌하고 못 쓰겠더라. 뭐, 야, 그 별로던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 오일. 예, 저는 치명 원액이라고 그러죠. 예. 치명 원액도 많이 팝니다. 이것도 뭐 시장 같은 데서나 이런 치명샵 이런 데서 팝니다. 근데 보통 이쁜 병에 이렇게 넣어서 팔죠. 근데 보통 3mm, 5mm, 뭐 10mm, 뭐 많은 것은 30mm 이렇게 팝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게 10mm하고 5mm 여기가 많죠.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앞전인가 치명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색을 보세요. 맑은 붉은 와인색 이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사람들이 많이 속냐, 기존의 치명향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에. 치명이라는 건 한국에서 아주 생소한 거고 솔직히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치명 성기에 왔으니까 여행 왔는데 좋은 치명 원액 하나 가져다가 내가 한국 돌아가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장 같은 데서나 샵 같은 데서 이 치명 오일을 판단 말이죠. 근데 가서 이제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 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치명이 생소한 향인 거죠. 생소한 향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상인들이 이거 좋은 거다 뭐 최고, 자기가 물건 파는데 이거 최하 등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거는 무조건 최고 등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향이 지금 맡고 있는 이 향이 치명 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낭패를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치명의 향은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향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인 향. 그게 뭐냐? 단향이에요. 단향. 향을 이렇게 맡으면 깊은 단맛이 나와요. 단맛의 향.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이 단향. 약간 달콤한 향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게 솔향이 난다. 맞습니다. 솔향은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의 어떤 새로운 향을 처음 맡았을 때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런 향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처음 맡는 향이니까. 약간 솔향의 향이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무향이에요. 나무향. 나무향이 약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향과 솔향을 그 다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역겨우면 안 됩니다. 향을 맡았는데 이렇게 이러면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최고 나쁜 저질의 치명 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향은 절대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단향도 있고 솔향도 있고, 야 치명낭인이 단향과 솔향이 있는 걸 좀 과랑하더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리병이나 뭐 이제 대부분 유리병이죠. 유리병에 여기 이것도 뭘 찾아야죠? 이걸 찾아야죠. 상표, 성분표, 가격. 이 세 가지를 또 찾아야죠. 모든 치명 제품, 요만한 나무 조각을 하나 사더라도 상표를 찾아야죠. 상표. 누가 지워버렸네. 누가 어떤 회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성분표가 반드시 나와야죠. 치명이 원액이 100%인지 50%인지 10%인지 뭐 이게 다 나와야죠.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찍어보면 알죠. 카메라를 가지고 탁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요거 하나에 2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뭐 5만원. 예. 아닙니다. 치명 원액 3mm에 5만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100만원이 넘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치명 원액 100%면 가격이 상당합니다. 저한테 치명 원액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1.5에 1.5mm에 60만. 그렇게 가격이 갑니다. 그런데 시장에 와서 봤더니 여기 뭐 길거리 시장 같은 치명 이상한 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가격이 이렇게 하더라. 이 원액은 누가 보증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증을 못하는 거죠. 발라서 독이 될 수가 있죠. 먹어서 독이 될 수가 있죠. 출처가 없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치명, 성향, 원액 이것뿐만이 아니고 치명 관련된 제품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표죠, 상표. 성분표. 가격. 뭐 이런 거 보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막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게 베트남어고 이게 영어죠. 왜 한국말은 없어요?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여기다 한국말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구글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딱 찍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번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이 내용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치명이 몇 프로 들었구나.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콩기름이 몇 프로 들었구나. 무엇이 몇 프로 들었구나. 다 나오는 거죠. 요걸 보고 그래도 나는 치명이 눈곱만큼 들어갔는데 나는 살 거야. 사면 돼요. 치명이 왜 이렇게 조금 들었지? 나 그러면 안 살 거야. 안 사면 돼요. 요거는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죠. 네. 내가 뭐 사세요,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소비자 몫이죠, 소비자 몫. 네. 이렇게 해서 치명에 관련된 제품들을 고를 때는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죠. 상표, 성분표, 가격.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한국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을 갔단 말이에요. 누가 이 제품에 대해서 보증을 하죠? 아무도 보증할 수가 없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대로. 예.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는 그 지역의 어떤 물건을 사실 때는 반드시 상표와 성분표와 가격을 상표까지 속여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치명의 성지 낮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 낮장에 놀러 오셨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낮장에 놀러 오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아이고, 치명님, 내가 여기 낮장에 놀러 왔는데, 내가 당신 유튜브의 구독자다. 아니면 내가 누구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도 여기 시내에 있으니까 오셔서 치명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들으시고 어떠한 제품들이 좋은 겁니까? 어디가 가면 좋은 치명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저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무료죠. 예. 나 유튜브 보니까 치명차도 있던데 한잔 얻어먹읍시다. 그러세요. 제 핸드폰 번호는, 베트남 핸드폰 번호는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예, 오시고, 혹시 이제 여행 오셔서 패키지로 오신 분들도 가이드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낮장에 치명낭인이 있다던데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 오신 분들도 그 구글에 치명낭인이라고 치면 제 차실, 향실 주소가 탁 나옵니다. 그냥 택시 타면 한 3-4천 원이면 옵니다. 가서 놀다 가세요. 치명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내 가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속을 기가 없죠. 예. 이런 좋은 팁을 알려드리니까. 아무튼 나트랑에 엄청나게 놀러 오시는데 나트랑에 오셨으면 치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제품들 구매하셔가지고 좋은 향 생활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오토바이가 붕 하네요.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